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죠, 사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따르는 게 더 안전하고 극대화된 수익을 장기적으로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2년 3월 22일 영상에서는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드는 놈들은 전문가라며 그레이스케일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찰리 브라운이 전문가인지 전문가인지는 영상 제작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하락장에 보여준 찰리 브라운의 대처는 쓰레기 그 자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포트로 투자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있는 코인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다고 말할 것들이 더 많죠. 문제는 수십만 구독자와 시청자 앞에서 매수를 권하고 존버를 선동하는 시점이 아주 그지 같았다는 거예요. 시즌2 비트코인 최고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알트코인에서 적게는 수배부터 많게는 수백만 배까지 오르는 미친 장이 펼쳐진 상황 이후의 대처가 어땠냐는 겁니다. 단순히 정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코인의 매수와 존버를 끊임없이 추천하고요. 리플 소송의 승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승소전 사놔야 한다고 매수와 존버를 선동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있는 코인이 ETF 될 거라며 늦기 전에 사놔야 한다고 짓거린 게 찰리 브라운이라는 인간이라고요. 위험한 투자 시장에 오로지 상승만을 외친 코인을 보면 진작에 국내에서 퇴출된 라이트코인 지캐시 호라이젠, 국내에서 거래도 할 수 없는 인도코인, 소송 걸려있는 리플, 찰리 브라운의 일생의 자랑 디센트럴랜드는 100배가 넘게 오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거기서 또 올라갈 거라고 선동한 결과가 마이너스 90%를 쳐맞아 버린 거잖아요. 코인은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야 겨우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가 이더리움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건 코인 투자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찰리 브라운만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90% 쳐맞는 걸 존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길게 보긴 뭘 길게 보냐고요. 그건 실패한 거고 어디 가서 말 꺼내면 개등신 취급받는 짓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어떠한 사과 없이 바닥에서 다시 추천하고 내 말이 맞지?를 시전하려 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새끼가 찰리 브라운입니다. 지금도 그레이스케일 포트에 있는 코인이 ETF 될 거라며 수십 프로 나락간 건 물론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는 지캐시 호라이젠을 쳤밟고 있는 게 찰리 브라운입니다.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코인 중 가장 위험한 게 다크코인입니다. 출처불분명한 자금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코인을 어떻게 정식 코인으로 받아줄 수 있냔 말입니다. 하락장 내내 익명성 코인의 시대를 외치던 찰리 브라운이 90% 이상 나락간 호라이젠의 익명성 위험에 대해 더 이상 익명성 코인이 아니라며 호재뉴스라고 가져와서 줄줄 읽는 모습입니다. 헤드라인대로 표면상에 나와 있는 뭐 더 이상의 이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상패에 관련한 그 요소는 중요 요소는 뭐 제거를 한다. 찰리 브라운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삭제시키고 찰리 브라운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을 자신의 나락간 계좌를 복구용으로 활용하여 하락장의 레퍼럴을 통해 도박판에 앉혀버린 최악의 행동을 저지른 인간입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그의 시청자가 받았음은 물론 복구 불가능한 계좌를 보며 찰리 브라운의 무지성 상승 망상이 맡길 기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최소 6,000명은 남아있다는 게 현실이라고요. 만약에 경기가 조금 꺼졌는데 다시 양적 완화를 하는 시점이 오면 돈을 푸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될 거예요. 달러가 붕괴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몇 년 안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달러의 붕괴를 예고한 찰리 브라운의 무지한 선동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격은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동안 해온 금투자로 수익을 못 본 찰리 브라운이 짓거린 말은 금은 박스권을 절대 뚫지 못한다였습니다.